용궁에서 탈출하는 토끼. 용왕은 토끼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 병풍을 둘러치고 구슬수정으로 만든 발을 들이운 뒤 예부성사 문어에게 말했다. 풍악을 울려라. 그 동시와 용왕 악사들은 줄을 지어 들어왔다. 아름다운 소녀들은 쇠복을 흔들며 낭창낭창 춤을 추고 어린 물고기는 나팔나팔 같은 입을 열어 노래를 했다. 애부성사 문어는 직접 주장고를 치고 소라는 아파리가 불고 호수시는 비파가 타고 물에 쉬는 오통소를 불고 바다에 쉬는 옥으로 만든 술잔과 호박으로 만든 술잔에 넘치도록 술을 따른 뒤 옥쟁반으로 바치고 일일이 들어가며 술을 권했다. 그런 때 풍악 소리에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잔치가 무르익자 지난날 남해 용왕에서 영자탕으로 새로 짓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옥파리는 쩌렁치렁쿵, 족장고는 젖정쿵, 비파소리는 검은소리, 설득궁, 두덩궁, 옥동수 소리는 띠로리로 낭작한 풍악소리에 용궁이 진동하네. 토끼는 흥에 더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크게 취했다. 술 기운을 오랫동안 오른 토끼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버풀어 춤을 추다가 엉큼한 생각이 속삭여 들었다. 수중 식구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는 말할 것도 없이 입 맞춰 수백 년은 살 수 있단다. 그러자 수녀들은 곧 이어 앞다투어 달려들어 토끼와 입을 맞추었다. 온갖 장난한 뒤에 문득 정신을 차린 토끼는 모처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용궁으로 둘러싼 사방의 풍경을 칭찬했다. 동쪽으로 보는 복리산이 가깝고 서쪽으로 보니 혀벌판이 길을 잃고 염려를 없고 남쪽을 보니 큰 물이 끝없이 흘러들어 온갖 물고기들이 바다들고 북쪽을 바라보며 별들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마침 대왕님을 둘러싼 똑똑한 신하들 같습니다. 이렇다면 훌륭한 곳에서 오랫도록 남쪽 바다를 다스릴 수 있도록 얼른 무트로 가서 간을 가져오겠사옵니다. 기분이 좋아진 용왕은 인사차례를 했다. 그렇게 좋으시다면 좀 더 놀라가시지 않고? 아닙니다.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온 대로 다음에 제대로 놀겠습니다. 토끼가 용궁을 떠나려 하자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엉큼엉큼 용왕은 토끼의 마음에 이 향연 변할세라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토 선생의 크나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이제 무트로 가서 간으로 들어오시면 무슨 벼들을 해서 만분의 1이나 갚을 수 있을까? 이부성 농어가 아뢰했다. 토생은 지나친 재주가 하늘과 땅을 이끌어 보았지만 선비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선비들에게만 태사관으로 삼아 항상 대왕님 가까이 두소서. 호부성서도 방어도 한마리 애례했다. 토선생은 크나큰 은혜를 벼슬로망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마땅히 넓은 땅과 진기한 물건을 상으로 내려하니 도정후 사반 7색리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동시에 그곳 나는 황금빛 유자를 모두 차지하게 하시고 해마다 좋은 비난을 천과 필과 귀한 진주를 보내주시옵소. 듣고 있던 톨개가 아뢰했다. 제 간을 잡수시고 대왕님 병환이 낫기만 한다면 저는 벼슬이나 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움 제 공적이 역사의 길에 나간 것이니 그것으로만 보상으로는 충분하옵니다. 짐짓 겸손의 일을 떨어보니 토끼는 용왕을 비롯해 수중 대신들과 일일을 하직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용왕을 떠나는 길은 토끼에게 한번 신신부당을 했다.
당부를 했다. 정들자 이번이라니 도생 이제 보고 싶어 어찌 군고 하루속히 간을 구해오고 주부 자라와 함께 돌아오시오. 마침내 토끼는 주부와 주정문 밖으로 썩 나섰다. 이제는 살았구나 싶어서 토끼는 주부를 재촉해 바삐 달아나다가 듣는 생각이 들었다. 올 때는 바닷물을 겁먹고 멀리에 시달리니까 바다 구경을 제대로 못했는데 갈 때는 급히 산속 식구들에게 무슨 자랑할 것인가? 안 되겠다. 주부 저놈을 살살 달래어 구경이나 제대로 하며 가야겠다. 주부의 옆구리로 콕콕 찌르며 꼬드겼다. 여보시오 주부, 용흥으로 갈 땐 남생처럼 바다 여행을 정신이 없었지만 오늘은 그러지 말고 내가 묻는 대로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이렇게만 한다면 당신도 오래오래 살 수 있는 토끼간을 하나 구해주지다. 주부도 생각에 잠겼다.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을 때는 토끼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지만 지금 정반대이다. 이제 무트로 돌아가면 토끼 저놈의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왔다 갈 수도 있다. 내 목숨이 토끼에 달렸으니 저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어찌 백이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하여 주부는 마침내 허락했다. 좋소. 무엇이든 궁금한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주부는 등에서 풀짝 뛰어오르는 토끼가 소리쳤다. 그럼 출발. 까불거리던 토끼는 과연 궁금한 것도 많았다. 그래서 두부 등에 올라탄 채도 지치지도 않고 계속 물었다. 방금 지나온 것은 무엇이오? 부황대라고 하고 그 위에 부황새가 놀았다고 그 전설이 있지만 부황새는 벌써 날아가고 대만 남았도 지금은 그 아래로 강물만 흐른다오. 그럼 저기는 뭐예요? 한하룩이라고 해요. 옛날 논일이 있던 신선은 이미 황합을 타고 날아가 버렸고 지금은 저녁강 위에 안개가 서려시름만 깊어진다는 곳이고 저것은 앵주라 모래섬이요. 이곳에 가면 향기로운 풀이 가득하고 멀리 강 건너편의 버드나무 사이로 있는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이 오락가락 보이는 곳이요. 저기는 소상강이에요. 그곳에 달밤에 25줄과 비파트 실면 그 맑고 아련한 소리가 기러기를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것이요. 그럼 저것은 따오기는 둥안곽이에요. 늘어지는 노을에 외로운 지부리가 가자니 나니 온 세상에 하늘빛급 올통을 붉게 만든다는 것이요. 저기는 주부는 입이 이제 아파 대답할 힘도 없었다. 대꾸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짤막짤막 대답했다. 깨꼬리가 우는 호송정이요. 저기는 까마귀가 우는 고소성. 저기는 까치가 날아다니는 적벽강아 이놈아. 방금 뭐라 했니? 주부는 아차 잘못했다 싶었다. 어찌 화가 나 참이었던 장재기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던 것이다. 주부는 토끼에 밉보여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말투를 바꾸었다. 적벽강이라 하지 않았어? 저기 날아오는 것은 무엇소? 한번 날겠지만 하며 9만리 푸른 하늘을 낸다는 대봉이요. 저기 앉은 것은 무엇? 한가롭게 있는 헤어가리요. 그럼 저거는 조는 건 무엇? 갈매기요. 저기 나는 거는 무엇? 원양새. 저기 까만 것은 제비. 저기 가는 것은 참새. 다 좋은데 어찌 갈수록 대답이 짧아지노? 없고 말하고 헤엄치기가 힘들어서 그러고요. 이렇듯 지루하게 묻고 답하는 사이에 어느덧 푸른 바다가 지나게 바닷가의 모래바위에 주부의 몸이 닿았다. 토끼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부의 등에서 폴짝 뛰어나왔다. 과연 꿈에 그리던 인상세상이 틀림없었다. 햇빛은 번쩍 구름은 둥실 고깃배는 들락날락 갈매기는 졸음이와 헤어가 가로리는 온갖 잡새를 끼룩끼룩 산초꼬자리 봉우리 때 떼꽁이 날아들어 푸드덕 바닷가의 뱃사장이 푸른 소나무의 바람에 우줄우줄 토끼는 반가운 마음으로 앞서 달리고 주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엉금엉금 기어갔다. 그러다 한참 달리던 토끼는 번뜩 멈추더니
주부 저놈이 내게 한 짓을 떠올리면 아직도 분이 털리지 않구나. 토끼는 즉시 돌아가서 한바탕 주부를 혼내주려가 또 걸음을 멈췄다. 아니야. 이것은 아직 바닷가와 멀지 않은 곳이야. 저도 제대로 주둥이를 내 다리로 꽉 물고 다시 바닷속으로 기어들어가면 어떻겠노? 참자. 조금만 더 참다가 혼내주자. 토끼는 바다가 보이지 않은 높은 언덕에 이르더라다 높은 바위에 걸터 앉아 주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호통을 쳤다. 네 이놈아, 내가 죄를 내일렀다. 느닷없이 틀어지는 토끼의 불을 향해 주부의 몫이 움찔했다. 토끼는 호통은 계속되었다. 내 죄를 생각하면 100번을 죽어도 시원하지 않다. 그나마 용왕이 나처럼 총명한 일을 알아보고 또 나 같은 지식에 미련하지 않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아까운 내 목숨을 저 깊은 바닷속 한매기의 물귀신이 될 뻔했다. 주부는 지은 죄가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수만 있다가 땅을 파고 들어갔는 심정이었다. 옛말에 미련한 물고기는 삼짐승과 똑같다고 하니 이번엔 보기엔 미련한 것이 삼짐승 미련한 것보다 훨씬 더하더라. 세상에 어느 놈이 뱃속에 든 간을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하겠느냐? 그 말에 주부가 머리를 번쩍 들어줬다. 토끼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이 이럴 수가. 내 놈 소행처럼 산속에 잡아왔다 우리 식구 내 모인 자리에 잔치를 베풀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푹 삶아서 소주 안주감으로 초장에 찍어 먹어도 직석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놀라움과 분함도 즉시 주부는 이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기가 막혔다. 토 선생, 부디 노여움을 푸시오. 토끼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주부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자 한편 가엾은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한결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그러나 요익금을 보고 짖는 도처의 개는 한 고조. 울게롭히 개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저마다 섬기는 주인을 위해 한 일이 아니겠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그동안 나를 저 푸른 바다를 넘실넘실 바다 위로 업고 함께 고송한 정을 생각하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그리 알고 돌아가라. 주부는 목숨이 살렸다는 마음에 고소리 쓸어내었지만 그렇고 꼭 이렇게 빈손으로 용궁에 들어가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럼 토선생, 토끼가는 어쩐단 말이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토끼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점치 않는 내 체면에 좋은 약을 보내기로 한 너희 왕과 약속을 어찌 지키겠냐. 원래 내 똥은 매우 좋아 병든 이의 열을 내리게 하느나 내 인간 세상에서 사람도 내 똥을 주워다가 아픈 아이에게 먹인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 대왕의 몸은 열이 많이 생긴 것이니 내 똥을 가져다가 먹으면 금세 나을 것이다. 주부는 기가 막혔다. 대왕에게 똥을 먹으시라는 말이시오? 그렇다. 왜 싫으냐? 아니요, 그거라도 주시오. 말이 떨어지자마자 토끼는 작은 통알 같은 똥을 많이 누웠다. 흰 차색 입으로 단단히 싸맨 다음 주부 좌라 등을 올려놓고 다시 칠주기로 한층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부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나는 이제 숲속으로 돌아가니 너는 얼른 용궁으로 돌아가시오. 토끼는 주부 등을 번번 두드려주고 손살같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푸른 산 흰 구름 속으로 내가 돌아간다. 주부는 한동안 토끼가 사라진 곳을 물끄러미 보다가 서로서 통곡을 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바다를 향해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그 뒤 산속으로 돌아간 토끼는 어떻게 되었을까? 토끼는 원래 산속 구덩이 안에 쌩쌩 달리는 짐승인데 오랜만에 제 세상을 만났으니 날뛰고 싶어 밀치질 지경이었다. 산속 식구를 찾아 이독 동굴을 깜짝 건충고 뛰어다니며 용궁을 겪은 일을 거짓말 섞어 자랑하기에도 하루해가 저물 지경이었다. 항우는 천하장사 별천명을 가느리고 한태조와 다투다가 결국 오강을 건너지 못했고 현가는 서리박과 보검을 빼들어 전시왕을 죽이려다 결국 역수를 건너오지 못했다지. 그러나 신통방통 내 제주와 멀삼시로 용왕을 속이고 8,000리의 바다를 무서이 건너왔네. 반갑도다.
우리 이 고향에 반갑도다. 푸른 산, 맑은 물, 모두 내가 전에 보던 대로다. 푸른 봉우리, 흰 구름, 내가 앉아서 졸던데요. 동굴 과일 가시가 나무 열매도 내가 주워 먹는 그 맛일세. 토끼는 자랑이 계속되었다. 너구리 아저씨 그동안 평안하셨소? 오소리 형님 잘 계셨소? 토끼는 집집마다 뽐내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은 점점치 않는 여것이다 말했다. 여보시오, 벼슬 할 생각보다 부디 말고 고향을 떠나는 생각부터 부디하지 마시오. 벼슬 하면 몸이 위태롭고 고향을 떠나면 천대받소. 그저 몸에 익은 푸른 산속에 눈 익은 친구가 어울려 지내는 것이 최고라네. 한편 영국으로 간 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주부는 토끼가 단단히 챙겨준 똥을 가지고 서서 치미치미치 뚝대고 용왕에게 먹였다. 용왕은 그건 천하의 명약을 토끼 가는 줄만 알고 덥석 받아먹었다. 놀랍게도 식은 듯이 병이 나왔다. 감격한 용은 주부에게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뒤 토끼 신선에 따라 달나라로 올라가더니 개수나무를 따 방아쇠를 찢고 있고 주부는 충신으로 집 앞답게 자신이 충신이 되어 지금도 양쪽 바다의 용왕을 섬기고 있다. 그렇다면 용왕은 토끼 똥을 겨우 먹고 살아난 용왕은 다시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 벌써 나이가 3000살을 넘었다. 세상 사람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토끼의 지혜와 자라의 충성심만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나. 부디 스스로 갈고 닦아 부끄러우지 않은 사람이 되지러다. 이 토끼전은 괴력을 희롱하다. 토끼전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다음 책은 다른 책이고요. 다음에 볼게요. 잘 계세요.